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남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야, 이 집은 내 집이야, 당장 나가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집문서, 등기부등본을 보여줄 겁니다. 무슨 소리야? 등기부등본에 소유자가 나로 되어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상대방이 알아, 등기부등본에 네 이름 되어 있는 거 알아. 그런데 법적으로는 내 집이야, 당장 나가 라고 한다면요, 이 분명히 이 집의 집문서,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집을 살 때 전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해서 확인도 했어요. 그리고 그 집주인 계좌로 잔금도 송금을 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잔금이 넘어간 것도 아니고 전 집주인이 집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등기부등본에 있던 근저당도 잔금을 내고 말소가 된 것도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을 뺏기고 맨몸으로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부동산 매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같은 것도 있는데요, 이 매매가 3억 원 기준으로 약 10여만 원의 금액을 내게 되면 이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되는 이유를 사례와 함께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을 막을 수 있는 자세하고 또 아주 쉬운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닥칠지 모르는 청천벽력 같은 일들을 막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집문서, 그러니까 등기부등본, 국가에서 발급하는 서류인 등기부등본에 법적인 공신력이 없다, 법적 책임이나 구속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에? 이게 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등기부등본은 법적인 공신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 공신력이 없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등기부등본에 홍길동이라고 집주인, 소유자가 써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나라에서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나한테서 돈을 받아간 전 집주인이 진짜 집주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황당무계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이 황당무계한 소리가 사실입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재산이 불확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서 일일이 확인하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행정 업무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진짜 주인은 서로 재판해서 판가름을 해라, 일단 올려줄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사례가 가장 많은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 이 전 집주인이 집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갚지 않고 위조 서류를 등기소에다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 설정이 말소가 되었지만 해당 은행에서는 그 돈을 받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 해당 은행에서 이 집을 경매를 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사례는 전 집주인이 상속으로 그 집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상속을 할 때 문제가 생겨서 그 집의 주인이 아니게 된 경우가 있죠. 이 독일이나 영국, 호주, 오스트리아,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법적인 공신력이 인정이 돼서 손해가 발생이 되게 되면 등기기관에서 직접 손해를 배상해 줍니다. 다시 얘기하면 등기부등본에 집주인, 소유자를 등재를 할 때 이 사람이 진짜 집주인이 맞는가를 등기기관에서 다각도로 확인을 한 다음에 맞다고 확인이 되면 등기부등본에 올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집주인이라고 등기소에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서류를 몇 개 제출을 하면 집주인이라고 올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집주인이라면 그러면 너희들끼리 민사소송을 해서 이긴 사람 이름 내가 다시 올려줄게,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등기부등본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정말 사고 싶은 부동산을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부동산을 사려고 하게 되면 뭐부터 알아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그 부동산을 사려면 제일 먼저 그 부동산의 집원, 주소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주소만 알면 될까요? 주인을 알아야죠. 소유자가 누군지 알아야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부동산을 가져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주소와 주인을 알았으니까 부동산 매매 대금을 그냥 주면 될까요? 네, 아니죠. 그 부동산에 있는 담보를 해결을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부동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저는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대다수의 부동산 초보자분들께서 이 등기부등본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이 주소라고 쓰면 되는데 이 주소를 표제부, 주인을 주인이라고 안 쓰고 주인을 갑구, 담보라고 쓰지 않고 담보를 을구라는 이상하고 어렵고 앞뒤가 안 맞는 제목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은 등기부등본을 볼 일이 생기게 되면 등기부등본을 보기 전에 머릿속에 주소, 주인, 담보를 확인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고 등기부등본을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등기부등본을 보실 때 표제부, 갑구, 을구 이런 단어는 아예 보지도 마세요. 헷갈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등기부등본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집에 있는 등기부등본을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제가 아까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매매 등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부동산 권리보험, 권원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매매 가격 3억 원당 한 10여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이런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다고 하니까 국가에서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든가 이 법을 바꿔야지 라고 당연히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바뀌어야죠. 하지만 법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이나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각자 도생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놓는 게 맞겠죠. 부동산 권리보험, 권원보험을 운영하는 곳이 현재는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곳은 하나손해보험의 내 집 마련 부동산 권리보험이라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미국 회사인 퍼스트 아메리칸의 퍼스트 주거용 권리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나 포탈에서 하나손해보험을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고 여기에 내 집 마련 부동산 권리보험을 찾으시면 됩니다. 또 네이버나 포탈에서 퍼스트 아메리칸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퍼스트 주거용 권리보험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험을 가입하는 금액은 매매 가격 3억 원당 하나손해보험은 10만 원대 중반, 퍼스트 아메리칸은 10만 원대 초반의 금액이 한 번만 납입을 하면 되는데요. 매년 내거나 매달 내는 게 아니고 딱 가입할 때 한 번만 내면 됩니다. 불안하신 분들은 이 두 사이트를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아메리칸에서는 전월세금에 대한 보험 상품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아시게 됐는데 첫 번째, 이 등기부등본은 법적인 공신력이 없다,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됐을 텐데요. 법이 잘못됐다고 탓만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공부하고 실천을 해서 내 재산과 내 가족은 스스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